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렐리입니다. 자, 오늘 모그래프에서 딜레이 팩터라고 하는 걸 한번 배워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모그래프로 뭔가를 작업한다. 이러면은 거의 딜레이 팩터를 무조건 넣습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는 중요한, 매우 중요한 이 팩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제는 우리 또 다음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프리셋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프리셋을 어떤 걸 해볼까요? 스카프 프리스 말고요. 베이스 메시스에서 음, 뭐 이런 거 하나 꺼내 볼까요? 예스. 음, 브러쉬 가지고 모델링이 잘 돼 있는 샘플이 하나 있네요. 여기서 스카프 버리시고 이거를 폰값을 0으로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늘려줄게요. 매터리얼은 지우셔도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모그래프에서 우리가 클로너 꺼낸 다음에 네, 이름 같은 경우는 제가 습관적으로 이름을 지어주라 그랬죠. 애니멀 그래서 클로너 여기다가 스피어를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앞에 했던 거를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니멀 헤드 집어넣을게요. 그럼 되게 크죠? 스피어를 좀 줄이겠습니다. 30. 더 줄일게요. 15. 어유 옥타네요. 이렇게 15 정도 넣고 렌더 퍼펙트를 끄고 이거를 옥타헤드론 바꿔주고 세그먼트 좀 줄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얘도 폰 값을 좀 팡 하고 떨어뜨릴게요. 자 그리고 얘는 에디트 하이드 렌더 하이드 시켜버리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좀 과오를 범하는 게 포인트 모드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포인트가 촘촘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버텍스 모드, 포인트 모드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형태의 크기의 이 스피어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쪽은 뭉개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Enable Scaling이라고 하는 클로너에 옵션이 있죠. 요거를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세그먼트가 모여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죠? 세그먼트가 촘촘하게 모여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조절을 해볼게요. 이 정도 조절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 살짝 조절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이 됐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거를 우리가 애니메이션 한번 시켜볼 건데요. 일단 어떻게 시켜볼 거냐? 배웠던 거를 총집합해서 한번 시켜볼게요. 플래닛 팩터를 주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용도예요? fade in 용도라고 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스케일해서 relative 상대값에서 마이너스 1로 주시고 for off에서 이렇게 해서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슝 하고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이 되죠. 우리는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샥 나타나게끔 할 거기 때문에 인버트를 시킵니다. 그럼 얘가 슝 하고 지나가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진 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카피해서 쓸 건데요. 일단 잡봅시다. 이걸 애니메이션 한번 걸어볼게요. 여기서 키를 하나 쳐요. 그 다음에 한 80, 70, 70프레임 정도에서 이렇게 갈게요. 이런 식으로 통과했어요. 이렇게 키를 잡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이 정도 머물러 있다가 하나 더 카피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fade out로 해놓고 이건 예제 아니에요. 이건 딜레이 팩터 설명하기 위한 그냥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제를 또 해볼 겁니다. fade out로 해놓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줍니다. invert 끕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키프레임을요.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쭉 당길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플레이 됐다가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안 들어가 있죠. 페이드 아웃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페이드 아웃이 되죠. 좀 더 뒤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약간 이렇게 좀 더 뒤로 와서 완전히 없애는 식으로. 자,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 부분만 좀 더 내가 어떤 텐션 있는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그래프에서 랜덤 이펙터를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얘는 PSR,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의 어떤 애니메이션이다. 이거는 어디에서? 인점에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거는 제가 150, 200, 150 이렇게 줘볼게요. 이거 수치는 뭐 안 들어가 있네 또, 그죠?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스케일을 조절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도 한번 줘볼까요? 정확하게 마이너스 0.5 정도로 주고, 로테이션도 360도, 280도, 180도 이런 식으로 해서 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되겠죠. 자, 포로프에서 이거를 박스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져간 다음에 얘가 이렇게 통과하는 시점이 있죠. 이 시점에 이렇게 변화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주시고 옆으로 좀 퍼져서 주시고 이렇게 좁게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링크를 걸면 되겠죠. 따라다니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죠?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근데 요거를 좀 더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이 정도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좀 더 앞으로 당겨도 되겠다. 조금 줄이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될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들러붙듯이 드르르르 이렇게. 흩어질 때는 어떻게 할까? 흩어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주면 되겠죠. 하나 더 카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은 여기다가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주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펙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디스플레이 왔다가 다시 이렇게 흩어지겠죠.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줬는데 지금 보시면 뭔가 모션 자체가 되게 부드럽지가 않잖아요. 그냥 뚝뚝뚝뚝뚝뚝뚝 이런 느낌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작업을 할 때 끝에다가 뭘 주냐면요. 딜레이 이펙트를 줍니다. 항상 마지막에다가 모그래프에서 딜레이 이펙트를 다 줍니다. 딜레이 이펙트는 다른 이펙터들과 좀 달라요. 파라미터 값은 그냥 활성화, 비활성화 기능만 있어요. 디포머, 포로프 다 똑같고요. 이펙터에 보시면 스트렝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트렝스. 그 다음에 모드라는 게 있고요. 자, 블렌드 모드로 해놓고 한번 볼까요?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뭐가 좀 달라졌죠? 좀 더 수치를 올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펙터 같은 걸 조절하실 때요. 테스트를 해보시려면 최소값과 최대값 정도는 올려놓고 작업해보시는 게 제일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80%로 해볼게요. 이렇게. 플레이. 훨씬 부드러워졌죠. 그 다음에 싹 퍼질 때도 부드럽게 퍼지죠. 좀 더 높여볼까요? 훨씬 부드러워졌죠. 뭔가 뒤에 딜레이가 싹 생기죠. 이렇게 이거를 제가 스프링을 한번 해볼게요. 좀 더 당겨놓고 80%. 이런 식으로 텐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페이드 아웃 될 때는 안 보이니까 잘 표가 안 나는데 이제 페이드 인 될 때는 좀 확실히 보이죠. 그 다음에 이브는 뭘까? 자, 제가 이분을 해놓고요. 메이크 프리뷰를 하나 걸어볼게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150프레임만 겁시다. 페이드 인 되는 부분들이 인점이 좀 강하잖아요. 애니메이션이. 금방 걸리니까 그냥 안 끊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걸었어요. 그래서 뭐지? 잠시만요. 1280이에요. 어쩐지 거의 돛대 애니메이션 같이
보이더라, 그죠? 이렇게 하나 걸어서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이거 딜레이 팩터를 안 준 거, 요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분은 그렇게 해야지 조금 확인할 만해요. 자, 볼게요. 지금 이분 준 상태예요. 이거를 메모리로 담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메모리로 램 프리뷰 걸어 놓을게요. 쭉 가죠. 좀 크게 해서 확대해서 보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보죠. 바로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뚝뚝뚝뚝뚝 되게 끊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은 딜레이를 끄고 메이크 프리뷰 이렇게 여기 또 마저 다 걸어 놓을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시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2번이에요. 이것도 램 프리뷰를 걸어 놓을게요. 다 걸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플레이. 자, 다시 한 번 더 플레이 해볼게요. 요 느낌이랑 요 느낌이랑.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로 애니메이션 되는 이 친구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딜레이를 주기 전에는 어떤 거는 뭐 빨리 들어오는 것도 있고 천천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천천히 생기는 거 있고 빨리 생기는 것도 있다. 이러면은 이분을 놓고 쓰면은요, 이거를 좀 더 균등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균등한 속도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수치를 조금씩 조절하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100까지 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동일한 속도, 동일한 어떤 힘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뭔가 딱딱딱 스타카토 형식으로 끊어져야 되는 모션들 있죠. 그런 것들에는 이분을 주면은 마치 우리가 타임라인에서 리니어로 조절한 것 같은 그런 효과보다 좀 더 끊어지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탁 되게 매몰차게 모션이 멈춘다, 뭐 이렇게 의미를 줄 수도 있겠네요. 블렌드는 부드럽게 싹 이어주는 거. 이거는 사실 키프레임으로 잡는 경우도 많죠. 근데 키프레임을 잡으면 한계가 있어요. 귀찮잖아요. 수정할 때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블렌드 한 방만 딱 주면은 이거는 그냥 딜레이 줄게요. 블렌드 한 번만 주면은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거. 스프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띵띵띵띵띵띵띵 좀 더 귀엽거나 이렇게 약간 좀 큐트한 이미지 같은 거 만들 때는 상당히 좋겠죠. 자, 이 딜레이 팩터를요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스피어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에디터블을 한 다음에요, 이 친구를 이렇게 잡아놓고요. 자, 여기 포인트 레벨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있죠. 이거 나중에 우리가 수업을 하긴 할 건데 일단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인트 레벨 애니메이션을 켜놓으면은 이 포인트로 움직이는 데 대해서 애니메이션이 걸려요. 일단 여기 키프레임을 처음 주고 10프레임 정도에서요, 제가 키프레임을 여기 브러쉬에서 잡아서 이동을 시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줄게요. 키를 줘요. 오토 키프레임 줘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원상복귀를 시킬게요. 카피하면 되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커맨드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고 쭉 당기면 카피 되죠. 이렇게. 읍스, 잠시만요. 뭐가 잘못됐다 지금,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주고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르고 카피 들어오죠.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고, 또 좀 더 브러쉬 선택해서 이번에는 서페이스로 해서 레디어스 좀 줄이고요. 좀 더 딱딱하게 쫙 퍼지게끔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둥둥, 그 다음에 다시 원본으로 돌아오시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걸 줬을 때 여기다가요 딜레이를 이펙터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디포머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이를 해놓고 디포머에서 이걸 포인트로 잡아볼게요. 키 들어가 있는지 오토키 때문에 키 날리겠습니다. 델 트랙 해서 보시면 좀 더 이거 수치를 조절해볼게요. 좀 더 부드러워졌죠 뭔가. 다음 스프링 줘볼게요.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 재밌죠? 딜레이 팩터만 잘 사용해도요 정말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유기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션을 만들 때도요 이렇게 딜레이를 디포머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좀 더 이런 재밌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효과 사실 여기서 비슷한 게 지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글도 물론 좋은 거긴 하지만 이렇게 포인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지글은 한계가 있다. 지글은 이 전체의 어떤 모션 있잖아요. 전체의 모션에 관련된 거고 이 딜레이 팩터는 이렇게 디포머를 이용해서 포인트나 폴리곤 혹은 오브젝트까지도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 두 개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는 없어요. 그냥 어떨 때 어떤 애를 사용한다 이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모그래프에서 이제 이 모텍스트라는 걸 하나 배워볼 거예요. 그걸 가지고 타이퍼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이펙터들 안 배웠던 것들도 한번 써볼 수 있으면 써보고 아니면 그냥 썼던 거하고 딜레이 가지고 한 번 더 예제를 하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끝내죠.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꼭 한번 해보시고 테스트 많이 해보시고 공부해보시고 만들어보시고. 자, 끝나기 전에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요. 여기서 딜레이를 준 상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막 움직여요. 어때요 지금 움직이니까? 뭐가 안 맞죠? 내가 드래그 하는데 뭐가 안 맞아. 왜 이럴까? 딜레이 이펙터는 말 그대로 키가 없는 부분에다가 텐션을 준다든지 어떤 블렌드 효과를 준다든지 스프링 효과를 줘가지고 키는 없지만 키프레임이 들어간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잖아요. 이건 다 시뮬레이션에 속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꼭 무조건 첫 프레임으로 가서 플레이를 하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러다가 나 이거 여기서 이거 좀 조절하고 싶은데 뭐 이런 것들 약간 이렇게 조절하고 싶은데 이런 거 했을 때는요 요걸 끈 상태에서 항상 조절을 뭔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작업할 수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딜레이를 준 상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서 뭐 랜덤 이펙트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막 작업하다가 이렇게 봐. 이렇게 나오겠구나 했는데 나중에 렌더링 걸 보면 다르게 나와. 딜레이 껐어요 지금 제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딜레이 있을 때 없을 때 그 느낌이. 그래서 작업할 때는 항상 딜레이를 끈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가장 마무리에서 야, 이 모션에다가 이제 텐션 줄 거야. 긴장감을 좀 더 주고 싶어. 모션에다가 좀 더 세련된 어떤 흐름을 끝에다가 연출하고 싶어. 이랬을 때 마지막에 주는 요소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열심히 정진하시고요. 열심히 영상 봐주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말 잘 안 하는데 또 좋아요 댓글이 달리면 기분이 좋고 수업을 계속 할 맛이 나거든요.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